이번에 27자시 품질 문제 분석하기입니다. 네. 경환학생은 그 이제 범용도 하고 이제 CNC 작업을 하는데 네. 질문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경환학생이 그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 과제성을 깎는데 불량이 났어요. 네. 이 불량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그 뭐 행동이나 아니면 생각과 그 사고 대처를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줘. 제가요? 그렇지. 우선 불량이 맞습니다. 나면 우선 불량된 걸 체크를 해야겠죠. 불량된 것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왜 불량이 났는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좀 자세히 설명해. 만약에 깎다가 뭐 찍힘이 났다 이러면 뭐 공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깎던 뭐 치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 이러면 뭐 다시 뭐 측정기로 찍어서 얼만큼 나가는지 확인하거나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이제 확인이 잘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환학생이 그 실습을 하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깎았을 때 불량이 났다든가 생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깎았는데 이제 불량이 난 것들을 개선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뭐 지금 뭐 학생 신분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지 않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왜 원인이 뭔가 그럼 원인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또 대책 수립을 해요. 목표 설정도 하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개선해도 어디까지 올릴 건가 대책 수립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또 안정이 됐다? 그러면 표준화 작업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품질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뭐 작업 표준으로 바꾼다든가 바꾸는 절차하고 그걸 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되면 안정되면 그 품질에 대한 것들 넘어가고 또 다른 게 또 발생되면 이런 절차들을 계속해요. 근데 경환학생도 작업을 하다가 밀링 작업으로 뭐 불량이 나면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왜 불량이 났는가? 공고 문제인가, 프로그램 문제인가, 가공 조건 문제인가, 기계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들여다보고 제일 중요한 거. 재발 방지, 똑같은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를 확인을 철저히 가서 이제 그 제거, 원인 제거들을 이제 제거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문제점들이 없어지고, 뭐 지금 저 3학년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뭐 지금도 이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원인 분석하고 대책하고 해서 털고 그럼 이제 경환학생은 완벽한 제품 깎을 수 있는 경험, 스킬 이런 것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현장과 학교에 이제 밀링 작업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지금부터 좀 분석하는 것들을 스스로 키우면 좋아요. 왜? 늘 why?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현장에서 그거 많이 해요. 뭐가 문제인데 왜? 여러 가지 뭐 OH 뭐 1W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듯이 뭐 무슨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하고 찾고 그 문제를 제거시키고 그런 운동들을 하면 되고 그 실제 그 큰 대기업들 이런 데에서 큰 회사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소중한 게 안정적 품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막 팔았는데 계속 필드 크레인 걸리고 품질 문제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도요다에서 뭐 리콜 사태 나서 뭐 폭스바겐 차들 뭐 10만 대, 막 100만 대 돈이 85조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천문학적 돈이 들어요. 품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품질의 중요성 또 이렇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는데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뭐 품질 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명장님 회사에서는 품질 개선 활동을 주로 뭐 어떤 걸 하시나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나서 품질 문제가 났는데 그걸 뭐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단위 활동들을 해요. 가장 그 일반적인 게 TQC 분위기 활동.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직별 활동이라는데 형태는 비슷해요. 그 TQC 활동에는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 해서 같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럼 우리 지금 우리 그 팀 내에서 일어나는 무슨 불량 원인들이 뭐가 있냐 이거를 그냥 다 직원들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기들이 쭉 적어요. 뭐 10개가 있고 20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제일 이슈
당장은 우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면 뭐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선정을 해야죠. 그때는 그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지금 뭐 내 생각을 막 남한테 뭐 주입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그 조정을 다 해줘요.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뭐 다 이쪽 저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테마가 선정이 되면 뭐의 품질을 개선하자. 그러면 그 개선한다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때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하고 나서 중요한 요인들이 뭔가를 또 다시 토의를 전체가 모여서.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라면 뭐 우리가 뭐 밀접한 게 사람, 기계, 재료, 방법, 포맨이라는데 M자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사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작업자에. 그럼 기계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 재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작업 방법이 뭐 있냐. 이걸 디테일하게 막 또 아까 이게 또 브레인스토밍 토의를 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또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대책 수립으로 와서 개선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환 학생도 아까 질문하면서 그 밀린 제품 깎았을 때 뭐 이런 거 활동한다는데 단순하게 얘기했듯이 원인 찾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중요한 원인이 뭔가 이 원인들을 어떻게 대책해서 풀어갈 건가 또 하고 나서도 이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적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 어느 날짜에. 그럼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책 찾아보면 내가 노트를 딱 봐서 1월 10일 날 이래서 이런 품질 문제 이런 분량들을 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것들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환 학생이 지금 밀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늘 기능 연구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노트 좀 해라. 그날 있었던 일들은 자세히 적고 문제 있었던 걸 이렇게 개선했다. 한 달 후에 뭐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계속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환 학생 입장으로 볼 때 품질을 개선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떤 체계적인 분임조 활동이나 뭐 직별, 뭐 반별 활동 같은 걸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포맷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론 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다른 활동도 같이 하지만 이렇게 좀 조합되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갇혀 있는 틀 속에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어디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뭐 지금까지 그 품질 문제 분석에서 뭐 경환 학생 하면서의 어떤 품질 문제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회사에서 또 활동하는 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대적인 품질 관리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주로 전개되어 왔으나 현대의 품질 관리는 통계적 측면만이 아닌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체계, 즉 사람, 부문, 기계 등의 종합 조정, 품질 유지 및 향상에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의 이념과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며 품질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으로는 표준화, 통계적 방법, 피드백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현상을 파악합니다. 불량의 증세를 기술하고 인식합니다. 문제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긴급 조치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합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문제 현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가장 높은 원인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품질 경영 지침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제한된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합니다.